자, 김영입니다. 오늘은 그 비영리 기관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그 지적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좀 다르죠? 네. 요양병원이 좀 다르긴 한데 요양원은 이제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 중에 하나죠. 그 어린이집과 휴센터,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자원봉사 2번 하고 해서 이제 오늘 8번째, 9번째 이제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안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가장 규모가 큰 성광 요양원이라고 원장님이 우리 동학글 선배입니다.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선배신데 안산에서 제일 크게 규모 있게 하고 계셔서 제가 수원에도 알아봤지만 수원보단 제가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한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허인자 원장님을 오늘 뵙고 한 1시간 정도 대담을 할까 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원장님.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여라도 궁금하신 거나 이런 현실적인 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말씀드릴게요.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우리 저하고 둘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말씀 잘하시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계실 때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말씀만 듣고 처음 왔는데 우리 원장님 여기 경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7년. 7년째? 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되셨네. 네,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 노인분들이 98분. 그렇게 만석이에요, 저희들 항상. 네, 98분이 원래 105인이 정원이었는데 제가 98분으로 줄였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공간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좀 더 줄이고 그런 공간을 좀 더 넓혔어요. 와, 안산에서 제일 큰 거 맞죠? 제일 크죠. 안산은 안산시 시흥시 중에서 요양원 중에 저희가 가장 클 거예요. 안산이 요양원이 몇 개나 되죠? 요양원이 많죠. 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래요? 예. 한 50개 돼요? 넘죠. 50개. 공동생활가정까지는 50개 넘어요. 우리 수원이 한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원보다 많을 거예요, 안산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80개라고 하면은 방문요양, 또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 구인시설, 이제 공동생활 그렇게 다 해서 그럴 거예요. 여기 안산은 100개가 넘어요. 예. 가장 많아요, 안산. 수원에 확인해보니까 한 86개라고 든가? 내가 그렇게 듣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다. 저는 그렇게 듣는 것만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요. 너무 많아서. 안산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긴 더 많고. 네. 참.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도시가 돼요. 우리 안산에 한 80만 되는데? 80만 안 돼요. 안 돼요? 예. 한 65만원, 70만? 요즘에 조금 몇만이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네요. 정말 많아요, 안산이. 아니, 왜 그렇게 많아졌죠? 여기가 옛날에 젊은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노인 인구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근교에서 그래도 좀 저렴한 부분,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게 본인 분담금 비율도 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게 서울 같은 경우는 훨씬 비싸요. 용인 같은 경우도 안산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으로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시는 편이에요, 원장님들이. 못 모르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 요양원 조직
이제 내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제 전부 다 단일로 돼 있죠, 이렇게 단일로. 이게 이제 시립 개인, 민간. 이건 민간. 네. 시립도 있잖아요, 시립. 시립 같은 경우 위탁하는 하죠. 네. 한 군데 있어요, 안산에. 한 군데. 네, 거기도 인원수는 저희보다 작아요. 아 그래요? 80인씩. 거기는 시설을 무슨 이렇게 보완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는 시에서 다 해주더라고. 그쵸.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민간이라. 민간은 저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이 다녀오신 그 각 시설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재무회계 쪽에 합당한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주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땅 살 때 다 혜택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 요양원은 일원도 혜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재무회계를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면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땅을 싸게 주고 뭐 이런 그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기 요양원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재무회계를 똑같이 나가니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국공립하고 똑같이. 그쵸. 법인 회계 재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인이 아니라 여기는 민간이거든요. 예. 근데 단지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장교양보험에서 요양비를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장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개개인한테 드려야 될 걸 업무 편리상 우리한테 줘놓고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그러면 개개인한테 드리고 우리한테 비용을 내게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맞죠.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하게 되면 개인이 여기다 내면 되는데. 그쵸. 혹시 또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쵸. 안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기관에다 주고. 그죠. 이제 근데 너무 통제를 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한테. 손발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이거를 이쪽 저쪽 이야기를 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누르기만 하니까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다른 점이라면은 요양병원은 영리기관이에요. 그래서 돈이 의료보험료, 건강보험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장기요양은 비영리법인으로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완전히 구분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이렇게 국민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혼동이 심한 거예요. 요양병원은 영리죠. 영리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있고 네, 병원 체계고 요양원은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고 요양원 병원 체계가 아닌 거죠. 근데 요양원에서도 우리 원장님 그전 학교 다니실 때 이제 의사 지금 회진한다고 막 그때 그건 말씀하셨던 이제 촉탁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이 방문을 하셔서 전 어르신들 진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니요, 고용은 아니고 병원하고 아니. 협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협약인데 네. 조금 더 질적으로 도약을 하려면 의사를 고용해서 아예 여기서 계시게 하면서 이제 케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질적.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만 비용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용 더 이제 받아야지. 그쵸. 그렇게 해주면 더 하려고. 그게 바로 요양병원이에요. 네. 그 차이? 네, 요양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신다는 거고 요양원은 의사 선생님 상주하시지 않고 이제 협약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진료해 주시고 약 처방해 주시고. 요양병원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요양원하고? 뭐 어르신 생활하시는 데는 소위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는 병원 하시는 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이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양병원은 그 교포들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간병인이잖아요.
그래갖고 6인실, 8인실 혼자 케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은 어르신 2분 반,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어르신 25분에 1명, 사회복지사가 100명에 1명, 영양사 50인 이상 식수가 넘으면 영양사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있고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신 거거든요. 아, 요양원은? 예, 그런데 요양원은 어르신이 사실 누워 아니,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요양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고 네. 또 우리 같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간병인. 근데 그 간병인들이 거의 다 교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24시간을 뭐 6분 병실, 8분 병실을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병문안을 가봐도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들은 식사 나오면 식탁에 그냥 딱 배분만 해드리고 기저귀 갈 시간은 기저귀만 갈아드리고 약 드리고 어떤 이런 스킨십이나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또 그분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식사를 못 드시면 1대1로 떠먹여 드린다든가 이건 전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식사를 못하면 그냥 나가면 끝인 거고 네, 그런 서비스 질면에서 어르신들한테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인적인 구성이 어르신 2분 반에 요양보호사 1명. 법적으로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에는 어르신 3분의 요양보호사가 1명이에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 케어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분이 밤에 막 그냥 치매로 인해서 예지는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주무시고 아침 식사 시간에 못 일어나신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깨우지 그냥 주무시게 두라가거든요. 깨우지 말아라. 그리고 식사 시간 지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갖다 드리라고 일어나신 다음에. 그리고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못 드신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주방에 가서 밥 갖다 드리든 뭐 뉴케어를 드리든 대체식을 드리거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진짜 가정에서 생활같이 케어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그 우리 원장님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이 총 61명. 98분에 61명이에요. 그러니까 98분이 계시는데 예. 61명. 1명. 61분이 예. 와. 아니 근데 여기 4, 5, 5층 6층. 예, 600평이에요. 한 층 200평씩. 실평수. 내가 지금 안 봐서 몇 분 안 배워. 안지 왜냐면 4층이 가장 중증 환자시라서 이게 누워 계시는 환자도 많아요. 와상 환자도. 근데 5층, 6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또 6층 같은 경우가 가장 경증 어르신들이에요. 직원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다 인건비로 다 나가요. 아니 여기 그러면 기획하는 분도 팀도 있을 거고 팀별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뭘로 돼 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제 여기는 원래 이렇게 구성이 뭐 딱 직책이 분장.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요양보호사실은 따로 휴게실 겸 뭐 탈의실 겸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간호사들은 각 층에 인포에서 간호사실로 써요. 간호사는 몇 분 계세요? 6명. 저희가 원래 4명이 정원인데 제가 인원수는 더 써. 왜냐면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요양보호사 41명.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직원이 음식 만들고 청소하시고 주방이 영양사하고 조리원에서 5명. 관리인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3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가 3명, 와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사무국장 밑에 있는 거네? 네, 사무원 1명, 또 저기 위생원도 있고. 위생원은 뭐 하시는 거예요? 빨래 청소. 그러면 뭐 거의 팀별로 돼 있으면
각자 하는 일은 분야가 딱 그러니까 정해져 다 있죠. 다르네. 예, 정해져 있죠. 정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왜냐면은 이거 다 통화는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관리요? 네. 제가 다 해요. 아니 원장님은 이제 총괄하는 거고. 네. 이렇게 뭐 간호사분, 뭐 요양보호사분 뭐 해라 이렇게 분장시켜주고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지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다 해요. 저희는 교육도 다 시키고 제가 교육도 매일 아침에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주말 토일만 빼고 조회를 매일 해요.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매일 교육시켜요. 근데 얼굴은 이렇게 안 피곤해 보이지. 저는 요양원에 7시 40분에 매일 출근해요. 정확하게. 네, 7시 40분 여기 도착해요. 제일 먼저 해요. 직원들 중에.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 드리고 제가 예배 드려요. 그냥 뭐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찬송가 매일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8시 45분에 조회 전 직원. 그럼 퇴원은 몇 시에 하세요? 퇴근이요? 네. 퇴근은 원래 이제 제가 6시에 또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보고를 해요. 각 층의 간호사들이 오늘 어느 숙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숙직. 이제 그는 요양보호사들 13명이 야간에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41분 중에서 41분 네, 중에서 13분이 13명. 밤에 야간 근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야간 근무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틀은 주간, 이틀은 야간, 이틀은 휴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3교대인데 네. 3교대 중에서 13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네. 네. 그 나머지 그러니까 39, 두 분은 뭐 관리하시고 41명 중에 맞아. 두 사람은 뭐냐면 여유로 제가 그러니까. 연차를 쓴다든가 이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3분이 계속 예. 그러니까 주간, 야간, 휴무. 주간, 그러니까 주주, 야야, 휴. 그러니까 이틀씩. 휴무가 한 13분은 계속 휴무가 예. 하루에 하나씩 걸리는 거야. 팀별로 해요. 그러니까 팀별로. 예. 그러니까 기획, 사업계획, 교육평가, 요양지원사업, 운영지원은 아주 통괄해서 우리 원장님 다 하시고 사무국장님 그럼 하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우리 남편인데. 내가 그래서 좀 이상했어. 이게 사무국장 다 해드려도 왜 원장님 다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밖에 많이 다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농사를 한 4,500평 정도 그때 막 그 김장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직접 그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도 밭에를 좀 이해가 가네. 네, 그렇게 많이 하고요. 복지사들하고 저 사무원하고 이 뭐 연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해요. 알아서. 제가 그런 것까지는 참견 안 하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네, 행정적인 건 참견 아예 안 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직이 그래도 다 이렇게 분장이 돼 있네요. 따로따로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위생원도 계시고. 그러면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위생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은 주로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개발, 네,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관리 운영. 각 층별로 정해졌었어요. 딱 4층 담당, 5층 담당, 6층 담당해서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분들한테 잘 이렇게 지도를 받아요? 지도를 왜냐면 요양보호사분들이 나름 이제 오래되다 보면 전문가적인 이제 시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이렇게 지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을 제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냐면 사회복지사들은 청년들이에요. 거의 다 30대, 20대 후반. 요양보호사분들은 나이가 좀 드셨죠. 요양보호사들은 평균 연령이 한 55세 이상? 55세? 50세, 55세는 되거든요. 전 직원 평균 연령이. 대부분 여성이죠. 그쵸. 전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여성이에요? 네. 관리인만 남자예요. 관리인만.
역할 분담, 뭐 연계 구축 이거 뭐 제대로 돼 있은 것 같고 의사 결정은 어때요? 그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그냥 착착착 카리스마 가지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의사 여기 결정할 때? 운영하는 거, 우리 조직 운영하는 거. 아, 조직 운영은 거의 제가 카리스마 아니면 뭐 그래도 협의 뭐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밖에서 우리가 행정적이나 어떤 교과서적인 거로 하면 예산, 결산, 협의를 거쳐서 뭐 이렇게 이게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요양원이라는 곳은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학력이나 이런 거에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 당신 이름 겨우 쓰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물론 저희 요양원은 지금 그런 분은 안 계신데 학력에 대한 그게 조금 저조해요.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틀에 박힌 계획과 어떤 실행보다는 인간적인 면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선 행정적 이런 거는 사회복지사나 뭐 우리 저기 사무원이 제가 이제 실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다 하는데 직원 교육 같은 거는 그리고 조금 돌려서 말하면 잘 안 돼요. 돌려서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지 좀 알아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사들은 나이도 어리고 또 잘못하면 상처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매일 한다는 게 조회를 매일 제가 하는 이유가 그날 보이는 거를 매일 교육을 시켜요. 어느 날 잡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조회 시간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는 저 5층에 가면 여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목에 매일 가래가 가고 막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이 매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칫 놓쳐요. 아 저분 또 그러시네? 아유 그냥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따뜻한 물을 한 컵을 갖다 드리고 어머니 목 아프시니까 이거 물 좀 드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이분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제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예를 드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냥 쫙 들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행동을 안 해요. 어떤 행동을. 그럼 제가 잠깐 멈추고 선생님 어느 어르신 따뜻한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을 오늘 아침에 딱 있었던 일인데 오늘 아침에 근무한 조들이 굉장히 잘하는 조예요. 그런데 조장이 하는 이야기가 방에 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그래서 따뜻한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다시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물을 드리려고 왜냐면 방에 개인 그 물컵이 다 있으니까 물병이 그런데 게다가 다시 제가 평상시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그게 잦아들거든요. 괜찮아져요. 너무 감쪽같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조회 시간에 이야기한 게 내가 사랑받고 대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라. 내가 오늘 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다. 방에 물병이 있고 물 있고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어린 애가 있는데 지금 물컵 들고 물도 잘 못 마신 상황인데 물 떠났으니까 너 물 먹고 놀아? 그러면 걔가 물 먹냐 못 먹냐. 어르신들 똑같다. 그러니까 가서 따뜻한 물 먹여 드리면서 어머니 물 드시면 괜찮아지니까 드시라고 그랬을 때 그 어르신이 표현은 못하고 뭐라지만 느끼신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존경받고 있구나.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케어라고 말하는 거지 옷 입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식사시켜드리는 케어가 아니다.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얘를 매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원장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사무국장이나 이제 거기 사회복지사 이제 수석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하든 이렇게 해서 가야 조직 관리가 좀 수월해지고
나중에 의사 반영도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아,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사회복지사들한테 4층 선생님한테 이렇게 5층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이제 55세, 어떤 60 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40대 후반도 있지만 우리 복지사들은 20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나 지식을 떠나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게 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갈등 네, 있지 그래서 않겠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 다 그렇다고 구조가? 봐야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원장 모임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 원장들도 많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이래요. 그렇게 좀 뭐랄까 아직까지 좀 성숙하지 못한 직원들 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그렇다 원장이라고 해서 또 입으로만 갖고 교육해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내가 먼저 어르신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나 먹을 거 어르신 입에 먼저 넣어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직원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누가 봤을 때도 정말 힘든데 밥 맛있게 먹고 이래자 이 기분이 들어야지 어떤 그거를 위해서 막 진짜 양념도 안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직원들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요양원 특성상 다른 어떤 저기하고 다르게 관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세게 해야지 되는 조금 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요양원이 지금 이렇게 제도화된 게 얼마나 됐어요? 8년. 아니 2008년부터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극히 지금 12년. 시간이 짧은데 짧죠.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조직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것도 조직인데 이것도 조직이 아니라 엄청난 큰 조직인데 그럼요. 지금 직원이 60명이 넘으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네. 우리 공직자들로 보면은 60명이면 거의 한 큰 과 2개 정도 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위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위계 잡혀. 위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도 큰 조직인데 아직 이제 다수는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면 간호사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 사회복지사 전문가도 계시고 여기 별도로 국장님, 사무원, 유생원 이렇게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는데 다만 이거 운영하는 데서 있어서 약간 위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조금. 네, 다른 조직하고는 그게 차별화가 돼 있어요. 다른 조직하고는 왜냐면 그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때 중졸, 고졸 뭐 이런 거에도 있어가지고 어떠한 대화하는 그 선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말 제가 매일 또 조회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완전 동그란 원형 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내 이 이야기를 찌그러진 공이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니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다 대답하라면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온다. 그게 바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양보호사분들도 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 집단으로 좀 변모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보수 생각이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뭐 많아야 어린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15명, 20명? 물론 이제 민간 같은 데는 규모가 뭐 100명 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 그 조그만한 가정 어린이집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선생님들 한 몇 분 계시는데 거기서도 위계가 있더라고요. 그럼 있죠. 휴센터도 말할 것도 없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보니까 직원이 한 10대 되는데 거기서도 막 팀장하고 직원하고 아주 딱 위계가 돼 있어요. 센터장하고. 그런 걸 지차장님도 뭐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간호파트에도 간호파트장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고 요양보호사 중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팀에 팀장이 있고 전체 3계층에 팀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 층에 조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니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장들하고 네,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죠. 회의를 하고 네. 여기서 서로 그 받으면서 그 피드백이 되나? 네. 지시했을 때 피드백이 되고 그다음에 네.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했을 때 더 좋다라고 의견도 제시하고 네. 그런 게 하죠. 되고 그건 있는 하죠. 거예요. 예, 그거는 당연히 하죠. 이제 당연히 하고 제가 또 뭔가를 제시를 하면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죠. 왜 그런지. 그리고 소리함 같은 거 따로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해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조금 뭐 느리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 거기다 써놓고 예, 그렇게 하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약간 달리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실제 그런 데하고 다르지 않게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어린이집이나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기본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학력 이상의 일꾼들이에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문턱을 안 간 사람부터 좀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전문대 나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쉽게 피드백이 잘 되죠. 그거는 자격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요양보호사 시험 보는 거는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서 교육받으면 주는 거? 아니요. 시험 봐요 지금은. 봐요? 근데 초창기에는 교육받은 거 실습만 하면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 쓰라면 이름도 진짜 그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어떤 목표를 하나 이제 우리 원장님이 하나 세워. 네. 그럼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그 정례적으로 뭐 회의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저희는 뭐 정례적인 회의는 사실 이게 또 정해져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해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쵸. 그래서 운영위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형식적이에요. 네. 뭐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날에서 왜냐면은 외부 인사 몇 명, 직원, 뭐 원장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요양원 운영하면서 특별한 계획이라는 게 뭐 어떻게 더 어르신들을 더 뭐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그런 저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 내면 어르신 몇 분에 뭐 얼마 기초수급자 몇 명 뭐 얼마 그 식대 얼마에서 이게 운영되고 예산에서 집행하고 그거를 갖다 지자체에서 또 관리 감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왜 관리하는 거죠? 돈 지원하는 게 있나? 지자체에서 다 해요 그거. 저기 아니, 경비 쓰는 거. 여기 지원하는 건 돈 지원하는 없잖아. 건 장기요양에서 저기 돈은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 수급자 어르신들 식대하고 또 본인 분담금 부분을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자체 돈이 조금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허가라든가 이런 게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장기요양과 노인과에서 해요. 노인복지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어떤 그거는 그리고 이게 이 요양시설이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내가 멋지게 한다 그런 거지 어디서 뭐 돈이 얼마가 어떻게 돼서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거 만드실 때 네. 내가 어떤 요양원을 만들어서 우리 안산에서 최고의 요양원을 내가 만들겠다. 뭐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요양원을 만들어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이런 뭐 야망 뭐 아주 큰 그런 그 모토? 아 그런 거 그런 거는 아니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김치도 막 그러니까 실제로 막 김장 예, 농사져가지고 김장해서 예, 드시게 하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양원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시할머니 때문에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대가 9 식구가 살았거든요. 제가 아침 3번씩 하면서 진짜 그때는 제가 금은방 할 때거든요. 저희가 금은방을 저희가 20년 정도 했어요. 처음 들었네. 제가 25살에 금은방 사장.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28, 제가 25일 때 금은방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산 20년 하면서 어떤 시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는 시 할머니, 시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4분 모시고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 시할머니가 10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게에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이 요양보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남편이 이게 산업 현장에서 장애가 돼서 장애인 남편이 있고 시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딸래.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학원을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솔직히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난 여기 와서 수업 들을 수 없고 등록해놓고 실습만 하겠다. 그래도 자격증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초창기라서 해래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실습을 8시간씩 열흘 80시간을 하는데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살면서 살림하는 거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막 누워 계신 분들 케어 막 이게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격증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때부터 제가 이걸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차피 요양보사도 안 할 거 이건 갖고 있어봤자 의미도 없고 사회복지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50살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수님들 설명보다 제가 살아온 사회 경험이 더 사회복지에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자격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때 하던 그 사업을 딱 우리 뭐를 했냐면 우리 저기 상가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옷 가게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좀 두게 했었는데 이거를 그만하고 이 현장에서 뛰자. 그래서 뭐를 했냐면 제가복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복지를. 어르신 한 분도 안 계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때는 없고 현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복지 시작을 했어요. 제가복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제가 규제인 사업의 규제인가 봐요. 바로 어르신 40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한 2년, 약 2년, 한 2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2년도 채 되기도 전에 이거보다는 요양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결정적인 거는 우리 할머니가 102살에 돌아가시는데 지금도 고모님이 5분이 살아계시고 4분이 살아계시고 작은아버지가 계시고 그런데도 할머니는 우리가 손주 며느리 손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야. 이제 나는 물론 큰 손주 며느리니까 제가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아무리 많고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102살이 되시다 보니까 고모들도 80세, 70세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엄마 보러 못 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올 때도 혼자 오지만 갈 때도 혼자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언젠간 이렇게 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마지막에 일로 이 일을 선택해서 지금 어르신들을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와드리다가 나도 자연스럽게 묻어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 만나면 나 정말 잘했죠 하고 칭찬 해달라고 내가 떼써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한 30년 모시고 살았으니까 모시고 살면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는 사 먹질 안 했어요.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고 그때는 어머니가 또 계시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을 가정에서 모시는 정도로 최대한으로 하자. 그래서 그 장도 다 담가드리고 김치도 다 해드리고 그 이제 대충 나왔어 이제 그거예요. 왜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래서 그거예요. 그게 저예요. 알았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잘 지금 진행을
해오셨고 네. 지금 이제 102분? 아까 아니 98분. 아니 아까 원래 이제 더 질적으로 105인. 105인. 네. 105인에서 지금 98분으로 줄였는데 네. 그러니까 줄인 건 어쨌든 질적으로 좀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이제 그 정원을 지금 계속 차고 있고. 아니 저 항상 만석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꽉 만성으로 돼 있고. 이거는 그만큼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는 질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홍보는 저는 어디 가서 명함 한 장 안 내밀거든요. 아, 그래요? 홍보는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한 거 같이 했을 때 우리 직원이 여기서 그만두고 나갔을 때 누군가 어르신을 내 부모가 됐던 누구를 모셔야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 저는 통해서라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 성광에 가면 엄청 편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요양을 한다. 그런 느낌을 어쨌든 받았을 거고 입소문을 통해서 다녀서 어쨌든 홍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향적인 홍보, 매스컴을 통해든가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이런 홍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지만 내 부모님을 모시려면 성강요양원에 모신다. 예, 그리고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뭐 체계적인 해요. 거나 네, 뭐 단계는 그건 전혀 안 그런 건 했어요. 전혀 없고 네네. 무슨 기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냥 구정 광고예요. 완전히 100%. 우리 보호자들하고 직원들.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전화 받았잖아요. 평택에서 전화가 왔어요. 평택에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요양보호사래요. 근데 어떻게 안산 성강요양원에 전화하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네. 그래 여자 원장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근데 평택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방문 요양하는 선생님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요양원을 이제 모셔야 될 단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소문을 들으니까 안산에 성강요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좋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가고 싶은데 너무 멀다는 그걸 갔대요. 근데 자기가 또 어떻게 들으니까 송탄에다가 요양원을 성강에서 오픈할 거라는 얘기도 막 들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송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원 이런 거 분원. 그래서 혹시 오시면 송탄은 이래서 제가 평택을 모르는 줄 알고 송탄이 평택 옆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알아요. 제가 평택여중 평택여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혹시 해서 진짜 오시면 어르신 모시려고 확인차 전화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어떻게 평택까지 소문이 났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먼저도 안중에서 어르신이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건 관계없어요? 어디서 와도? 상관없어요. 제주도에서도 오셔요. 지역장이? 네, 지역은 관계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포동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사무장 했던 분이 평택 안중 쪽으로 이렇게 정근을 간 거예요. 그분이 누가 친구가 얘기하니까 거기 내가 성포동에 있을 때 그 성강요양 있는데 진짜 괜찮더라. 거기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부분이 제가 자부심 갖는 거. 그쵸. 자부심하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러겠네. 네.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잘 됐을 때는 그렇게 이제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멀리서도 얘기가 들려올 정도인데 만약에 잘못하면 그 부정적인 여파가 거꾸로 아이 거기 못 쓰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냥 또 다 가셔야죠. 엄청나죠. 네, 피해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이 요양원을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막 오픈하려고 많이 하고 부모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은 인성검사를 좀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회사업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인 그 자질이 네. 그 저도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그냥 돈으로만 보이면 네. 이건 절대 정말 하면 하면 안 된다고 네. 하는 거고 네. 그 정말 그 사회적 약자들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네.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지. 네, 인성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 간간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네. 뭐 패기도 하고 막 네, 그래서 그 인성검사가 좀 필요한 직종이 아닌가. 쪼매가 엄청난. 저는 그 부분을 좀 진짜 어떤 이게 진짜 테스트 서면 테스트라도 해서 어느 정도 몇 점 이하 이상 이런 것 좀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른 데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꽤 제가 많죠. 있는 것으로 봤는데 네. 우리 요양원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오나요?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저희가 자원봉사 딱 미용봉사만 받고 안 받아요. 다른 분들은 미용봉사. 미용? 예, 머리? 어르신들 미용봉사. 계시네 그래도. 미용봉사. 예, 근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신데 미용봉사 외에는 안 받아요. 그분들은 왜냐면 다 그냥 무료로 진짜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무료로 하죠. 뭐 이렇게 약간의 뭐 수술의 성격에 뭐 아니요, 그런 교통비라든가 거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건 원치 않으시고요. 대신 제가 명절 때 이럴 때 그냥 감사 표현 좀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 단체 빼고는 전혀 없다. 네. 다른 데도 그래요 거의? 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저는 왜 안 받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어떻게 한 번 왔다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아기도 달랠 때가 있고 혼낼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도 때에 따라서는 한 번씩 이렇게 막 계속 네네네네만 해서는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쓰는 게 마지막 카드가 어머니 그럼 아드님이나 따님 오락해서 다른 데 가시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이 배도 안 아픈데 질투하느냐고 앞에 분 뭐 약 드리고 이러면 질투하느냐고 막 배 아프다고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애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당근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당금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다 맞춰드려요. 왜냐면 환자니까. 근데 그런 일면 어떤 걸 보고 사진 찍고 또 이래가지고 막 폄하하고 이런 그런 자질의 사람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해보험 자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르신 케어할 때 문제 생길 때만 상해보험에 해당이 돼요. 혼자 넘어지거나 다쳐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케어에다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이 갖다 보호자할 때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봉사한다고 좋은 뜻에서 와서 해주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치시면 그 고통은 어르신들이 혼자 다 감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분 중에 직원이 61명이다 보니까 손이 부족하거나 어떤 게 부족하면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불편하고 그 온 사람들 미안하고 막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런 후유증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네. 그게 없으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저는 여쭤보려고 했던 게 포마시 형태로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 형태로 이제 자원봉사로 왔어.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유사한 그런 그건 아니에요. 행동들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기를 그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오는 분들이 거의 순수하게 오는 분들이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봉사 점수 이런 것 때문에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엔 조금 어떤 부분을 받았었냐면 밴드 있죠. 네. 밴드나 뭐 저기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거 재능 기부를 좀 받았었어요. 근데 똑같은 단체가 오면 변화해봤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식상해요. 오히려.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면 허리 아파, 다리 아파, 팔 아파 막 이러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이지 그게 장기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요양원에는 100%다 환자예요? 그럼요. 100% 환자죠. 100% 환자. 요양 등급이 없으면 안 돼요. 시설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설 등급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100% 환자. 예, 환자 아닌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럼 200만 원 이상 내셔야 돼요. 한 달에. 오. 그만큼 비용이 직원이 61명이 월급이 나가려면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안 받고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앗이 형태 이런 재능 기부를 할 수가 없네요. 품앗이 형태는 안 되고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뭐냐면 네. 그분들이 이제 어떤 기관에서 왔어 자원봉사 해줬다. 네. 그러면 여기서도 재능 있는 노인분들이 가서 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안 되네. 그건 이제 복지관. 그러니까. 네, 복지관은 그게 돼요. 복지관은 가능하고. 네, 여기는 환자라서 안 돼요. 그러네. 네. 여기 기관 간에 이렇게 이런 기관이 지금 100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복지는 그런 뭐예요? 정확하게? 방문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그거는 또 저 방문 간호 이게 다 제가 복지로 들어가요. 노치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예요? 그쵸. 그럼 고용해서 방문해서 케어를 해드리라 이렇게? 그쵸. 요양보다 선생님들이 어르신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뭐 이렇게 등급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케어를 해드리는 거기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통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거기는 몇 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르신을 많이 모시고 있는 기관은 직원이 많을 것이고 1대1로 방문 요양하는 거니까 이제 어르신이 많지 그런 않은 데까지 하면 한 100개가 넘고 그거 100개 빼면 넘어요. 빼면 한 이렇게 요양원 이 정도 이런 거 50개 50개 정도? 좀 넘을 건데. 근데 아니 가령 50개라고 치고 네. 그럼 그분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원장들이요. 네. 뭐 협회. 응? 협회. 예. 협회가 협회에서. 안산시 요양원 협회?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쵸. 하죠. 그리고 그분들 하면서 애로 뭐 고충 이런 거 많이 이제 토로할 거 아니에요. 네. 토로하다 보면 네. 거기서 어떤 걸 만들어서 정부에 이제 건의도 하고 네. 또 내부적으로 자정하면서 좀 좋은 걸 사업을 하자라고 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요양 그 보호사 분들이 그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네.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 그런 걸 좀 만들자 뭐 이런 게 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있죠.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저희 안산신협회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를 각 기관에서도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도 뭐 구청이나 이런 데 빌려서 하거든요, 단체로.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간 계획을 5월달에는 어르신 요양거, 그 가을에는 직원들 단합대회, 각 기관 직원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그리고 제가 먼저 교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강의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코로나 이래서 지금 회의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회도 해가 바뀌면서 자꾸 이제 좀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협회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좀 짜놓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현지조사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공단은 이제 누가 신고를 해서 뭐 보호자가 신고를 하던 내부 고발이 있던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면 100%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내부 고발을 공단이나 사회복지과 하지 말고 협회하게 하자. 그래서 협회하고 공단하고 시청하고 그래서 하나에서 한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원장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어떤 불만, 뭐 직원이 불만이 있던가 원장이 불만이 있던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그래서 노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왜냐면 거의 근로 뭐 퇴직금이 어떠니 연차가 어떠니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단하고 시하고 협회하고 하나가 돼서 그거를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직원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덜하지 않겠냐. 대부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아니요. 아니 없어요. 이런 데만 그렇지. 네. 기존에 오래된 그런 시스템 환경에서는 그 이제 그런 자기들 그 업 하는 그 업종에서 네. 협회를 만들어서 네. 정부에서 그걸 받아 위임을. 그래서 거기서 자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긴 또 별도로 또 중앙 정부에 또 감사를 받고 따로. 그 의사협회 이런 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네. 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뭐 좋게 평가하고 뭐 좋게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네. 이제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 관련된 기관들 다 자기네들 배 만드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선주협회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운영이 가장 잘 되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경 많이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서 가는 게 제일 좋고 인력도 거기서 이제 교육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왜냐면 제일 잘 알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가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지금 오랜 세월이 아니고 또 10년 밖에 안 됐으니 경제적으로도 일단은 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데는 뭐 정말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뭐 그건 없어요? 뭐 사단법인 전국 단위 그러니까 한노협이라고 있어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역할이 제가 이제 한노협? 한국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협회? 한노협회, 한노협 있는데 요양원만 따로 있는 건 없고요? 그 요양원 단체 거예요. 그래? 저도 회비를 한 달에 7만 원씩 내거든요 거기에. 많이 내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내죠. 많이 내는 거예요 7만 원. 몇 손가락 안에 꼽히죠. 왜냐면 시설 어르신 수대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인 시설이 그렇게 안 그러면 이것도 많아요. 센 건데? 근데 저가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를 나가보질 않았고 나가셔야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또 막 이게 나눠져 있어요 집으로. 어느 지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조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네.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를 했어요. 나 이거 회비 내고 싶지 않고 그냥 탈퇴하겠다. 지금 내가 여기 7만 원 내고 회원으로 해서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게 뭐가 있으며 나한테 무엇을 지원을 해줬으며 그러니까 여기 홍보 줬냐. 부분에서 그게 아까 여쭤보려다 안 여쭤봤는데 홍보를 워낙 안 하신다 그래서 근데 그런 차원의 홍보가 아니라 전국 단위 홍보, 광역 단위, 기초 단위 이거 다 있네? 갖춰져 있네. 그러니까 그 협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 여기 우리 성광 요양원만 개별적으로 홍보 안 한다는 거지. 요양원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 홍보가 아니고 광역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 홍보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심의하거나 만들 때 현장에 있는 목소리 듣잖아요. 거기 대표로 가는 게 한노협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홍보해 줄 거 아니야. 홍보 안 해줘? 홍보를 해주면은 제가 맨날 홍보 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당연히 따라가죠. 홍보 안 해주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제가 정말 이 장기요양이 잘 되려면 현장에 있는 원장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현장에 있는 원장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정책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한단 말이야. 그 잘 돼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 그 세 개가 잘 구현이 돼야지 이제.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그 단계는 못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뭐 하냐. 지부가 돼 있으면 지부 회의를 제대로 해가지고 안건을 올리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지. 뭐 한노에서 뭐 했다 하고서 맨날 그 결과물 갖다가 보여주기 바쁘고. 홍보를 하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들 그냥 업적? 그쵸. 그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그러면은 작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 줬어요. 근데 올해는 요양원을 뺐어요. 얘네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요양원 안 준다. 그러니까 한노협에서 왜 안 주느냐 또 막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30인 미만만도 준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 난 걸 또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저 입장에서. 그래놓고는 지금은 또 어떻게 주고 있냐면 30인 이하는 다 주고, 그러니까 직원 30인 이하예요. 그리고 직원이 30인이 넘는 데는 또 55세 이상만 줘요. 또 이게 진짜 너무 웃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막 데모하고 들고 일어나고 뭐 조금 또 이렇게 해서 무마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이고 개인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 개인 자산 이용을 비영리라고 해갖고 다 묶어놓고 월급도 정해놨어요. 500만 이상 못 가져가요. 아니 몇십억씩 투자해서 500만 원 가져가자고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리를 양상시키는 거라니까. 차라리 뭐 비영리를 하지 말고 투자했으니 니네 얼마 수익하면 얼마 부가세 내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비리가 안 생기잖아. 근데 그런 식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산에 그 요양원 협회도 있을 거고 다 있죠. 경기도 요양원 협회도 있을 거고. 경기도 그렇게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노협 체계에서 전국 단위에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사 단체들이 있어요. 각 그냥 기초단체 그냥 산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협회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자기들 그냥 우리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어디 구심점이 있어서 뭐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아직까지 그 나이가 좀 적어서 그런가? 체계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제 시나 이제 이렇게 지금 또 뭐가 웃긴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험공단에서 어떤 게 업무를 하다 보면 솔직히 공단 직원들은 현장이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이제 어느 요양원 원장이 모르지 뭐 잘. 네, 그러니까 어느 요양원 원장이 뭐 궁금해서 막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좀 잘 못하잖아요. 저희한테 전화와요. 원장님 이럴 땐 건강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전화와요. 그래서 아 그거요?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또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청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막 했는데 좀 혼동되고 뭐 어떤 책자 가지고 기준 가지고 법령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찾아서 설명을 해주지만 또 어떤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와요. 원장님 성과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과에 가장해도 표준화돼 있네. 안산에서 그래도 조금, 안산에서 그래도 조금 네, 조금 그거 아니 진짜 그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여기서 좀 이제 필요한 걸 이제 느꼈던 게 요양보호사를 조금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제대로 지원하면서 좀 더 그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운영 재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 많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거 하려고 한다. 그쵸 이제 이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뭐 나라에서 줘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본인이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시설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면 논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야 되잖아. 어르신 모셔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것도 홍보도 안 하시고 지금 됐다고 그러시는데 안 한 경험이 없어.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홍보도 하고 시설도 마련하고 하려면 이게 재정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한 40인, 40인 하려면 20억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장들이 40인 정도면 20억. 예, 40인. 왜냐면 건물 사서 인테리어 하고 사야 되는 거야? 이건 임대도 안 되고? 임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건물 뭐 임대도 아니고 꼭 매입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라고 동료에서 초창기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서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호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면 90한 5% 97%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요양원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한 100억 투자하셨네 그러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 대략 아니, 이 정도 규모 되는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뭐 4, 5, 6층이니까 그거는 아닌데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국가에다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재정 지원을 뭐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그거는 원하지 않지만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는 거는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 지금 환경이 좀 좋은 데서.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사실은 사실 그런 데인 줄 알았어. 그렇게 그런 곳에. 허가 안 나요. 그린벨트에는 허가가 안 나고 제가 사실 요즘에 화성 쪽을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저기 뭐야 비봉 또 여기 저기 그 시청 있는 데가 뭐죠? 남양 이런 데 다니면서 공기 좋은데? 자연 녹지 쪽에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도시에서 멀리 벗어나면 또 안 돼요. 병원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 출퇴근 거리가 그렇지.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만 계셔도 안 되고 직원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건 그리고 응급 상황일 때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 다 환자니까 그래서 너무 변들이 가서 이걸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 정부에서 허가 낼 때도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오히려 그런 제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을 보면서 이렇게 뭐 사실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자꾸 자연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시골로 우리가 자꾸 귀농하려고 하고 시골 전원주택 지려고 하는 게 그런데 정작 그걸 누리고 사실 연세에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다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면 자연으로 돌아갈 건데 미리 자연에서 누리다 자연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한번 진짜 이 어차피 하는 거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진짜 멋진 요양원 진짜 해보고 싶다. 돈은 없어도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땅값이 2, 30억. 그거 건축할래 봐요. 그래서 마땅치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도심 속에서도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린벨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에다가 다른 용도 전혀 안 되고 순수하게 요양원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설해도 이런 걸 좀 해주면 정말 내 부모님들이 한 세상 살고 가시는 그 날에 후회 없이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죠. 이게 공공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 그 이해도가 좀 빠를 텐데. 그렇죠. 민간인 이게 민간이 한다 그러니까 아마 누구 특정 그 부류의 사람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수님 특정 사람만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 대상은 다 공공적인 거고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희생을 하셨으니 헌신하셨으니 노후에 그 정도 예우받는 건 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여기서 해나 거기서 해나 똑같아요. 아마 그린벨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비싼 땅 뭐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짜리는 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 돈이 이 땅에도 그건 지면 안 되는 게 나오는 돈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매해 돈 들여놓고 적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경제의 기본 원리에서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 10명 있으면 다 10명이 100점 안 맞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지. 우리 원장님이 하도 이게 잘하셔가지고 1시간 후딱 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요양원 전망을 한 코멘트를 한 30초만. 전망이요? 전망. 요양원 앞으로 굉장히 그 앞으로 이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전망이 있어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지만 근데 제가 올해 그 언제 뉴스를 봤을 때는 올해는
자연 인구가 줄었대요.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더 많대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그럼 봤거든요. 노인이 점점 층이 두터진다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응. 네, 근데 층이 그러니까 이게 이 두터우니까 전망은 어떠냐 이게? 좋은 건가? 저는 아니 그냥 돈을 놓고 본다면 그냥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요양원 중에도 운영 못하는 데 많아요. 지금도? 네, 그 못하는 이유는 어르신이 안 계셔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노인 인구만 보고 요양원을 오픈하는 건 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내 부모를 모시듯 진심으로 모셔서 자리가 부족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라면 전망은 제가 나쁘지 않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갔던 데가 대체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관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양원에 왔는데 요양원이 이게 가장 그 자기 그 생활 철학과 어떤 이것도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기관에 대한 철학 이런 게 확고한 분 같아요. 저하고 한 2년간 같이 이렇게 얼굴 뵀지만 오늘 와서 뵈니까 더 우리 허 원장님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넘게 그냥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아주 많은 자세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후학들이 이 장면을 보고 조금 더 살찌우는 그런 복지가 되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